자, 이번에는 그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회주의가에서 경제 계획과 시장을 동시에 인정한 사례는 그 유고의 티토가 실시한 시장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경우죠. 그래서 중국은 1978년에 문화 대혁명과 그 마오쩌둥 말년에 좌경적 착오를 바로잡고 실사구시 노선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향하는 12교제의 주요 원칙을 선언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갑자기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모택동 사후에 등소평에 의해서 1970년대부터 이미 시장을 도입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12개 주요 원칙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개인 경제와 사형 경제를 공식적인 경제 성분으로 인정했다. 그죠? 그래서 개인 소유제를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 경제와 시장 조절을 상호 결합했다. 시장과 계획을 결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기에는 계획 상품 경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분배 제도도 기존에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하지만 노동 외에 분배 제도를 인정했다. 즉 노동 외의 소득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1993년 헌법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등소평이 말하기를 이제 사회주의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려면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 못 살면서 사회주의를 하라고 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92년에 등소평은 남순 담화에서 자본주의 역시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 역시 시장이 있다고 시작하면서 계획과 시장을 모두 경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은 남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 그 이유는 홍콩이 이미 자본주의 경제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콩 주변이 홍콩 주변에 그 중국이 홍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차단하려면 홍콩 주변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은 이 경쟁에 적합한 소형 국유기업 공중 적개 시설들을 매각했다. 그러니까 대공장이라든지 주요 산업이 아닌 경우 소규모 소비재,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이런 것부터 먼저 민영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경영관리의 자주권을 인정한다. 뒤에 나오는데요. 국영기업은 소유와 경영관계를 분리하여 소유는 현재도 국가 소유로 놔두지만 경영은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을 도입한다. 그래서 경영관리의 자주권이다. 이거는 이제 경영관리의 자주권은 두 개의 경우에서도 최근에 인정하고 있다. 즉 각각의 단위가 심지어 군대까지도 대외 무역을 하고 있고 경영을 주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1987년에 이제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는 것을 제기를 했는데요. 사회주의 초급 단계는 1993년 헌법에 삽입됐습니다. 이것은 1956년부터 향후 100년 동안은 장기적으로 생산 단계와 상부 구조 중 생산력 발전에 적용되지 않는 측면을 개혁한다는 것, 즉 생산력을 발전시킨다. 즉 100년 동안에는 일단
경제를 발전시킨다.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그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간다. 100년 동안은 자본주의의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다. 이런 목표를 잡았는데 등쇼평이 1980년도에 말하기를 90년도까지는 국민소득을 2배로 증가시켜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온포 수준에 도달하고 2000년까지는 국민소득을 다시 2배로 증가시켜 일상생활이 걱정이 없는 소강 수준에 도달한다는 3단계 발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보면은 오히려 초과 달성했다 목표를. 장점이는 2010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1인당 국민소득을 2,000달러로 하고 2020년에는 4,000달러, 2050년에는 8,000에서 1만 달러로 증가시킨다는 신 3단계 전략을 제시했는데 2021년 현재를 볼 때 아주 빠른 속도 30년 이상 빨리 초과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3년 헌법은 국영경제라는 표현을 국유경제로 수정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방식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을 했다. 또한 이제 헌법은 중국의 일부 지역 또는 일부 계층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권장하고 점차 빈궁을 퇴치하여 다 같이 부유해진다. 이거를 이제 선부 정책이랍니다. 먼저 부유해진다. 즉 불균등 성장 정책이죠. 일종의 빈부격차를 인정하는 거다.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려면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러한 빈부격차를 인정하고 나중에 빈부격차를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자 이제 후진타오는 공동부유론, 시진핑은 공유경제를 주창했다. 공동부유,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을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로 한다. 토지는 국유로 하고 특히 택지는 국유로 하고 그 외의 토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집단 소유로 속할 수 있으나 개인의 소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금지하지만 사용권을 허용하고 이 사용권은 또 양도할 수도 있다. 그렇죠? 50년의 사용권이다. 그래서 국가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사회라도 마음대로 개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의 사용권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건물. 중국에서는 토지의 소유는 금지하지만 건물의 소유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생산시설에 관한 소유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몰수하려면 보상을 해야 된다. 자, 중국의 최근의 물권법에 보게 되면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를 사실상 인정했다. 개인은 그의 합법적인 수입, 주택, 생활용품, 생산 도구, 원자재 등 그죠? 부동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이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화폐로서의 자본, 증권 등 자본에 대한 소유가 가능해졌다. 다만 생산시설에 대한 부지, 즉 토지에 대한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주택에 대해서는 70년에 토지 사용권을 부여했고 이것이 만료되더라도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다.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한 것과 유사하죠. 따라서 주택, 즉 건물이죠. 건물이 멸실되지 않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주택에 대한 상속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용지, 택지 이외의 토지 사용권이 만료될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 사용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규약에 따르면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있어서는
계급투쟁은 장기간 존재하겠지만 주요 모순이 아니다.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는 불균형 성장론을 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자본가가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은 존재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모순이 아니다. 주요 모순은 계급 간의 모순이 아니라 물질 문화적 수요와 사회적 생산 간의 모순, 즉 경제가 발전되지 못한 부분,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게 주요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 초급 단계에서는 공동 소유제, 국유나 집단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그중에서 특히 국유를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 제도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이전에 중국 헌법에 있어서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은 1975년 헌법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인정되어 왔다. 왜냐하면 인민민주주의 혁명 당시에는 아직 사회주의 혁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사유제를 인정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제를 인정하더라도 공유제의 한도 내에서 자본의 팽창이 제약되기 때문에 심각한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빈부격차는 중국 공산당이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총화에 따르면 과거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대한 총화입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국유, 집단적 소유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다양성을 상실하고 국가적 소유로 집중했다. 그 결과 민주성과 효율성이 저하됐고 또 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이 평균주의가 만연하여 적극성과 창조성이 억압됐다. 또 농산물에 대한 통일 구매, 통일 판매는 가격을 왜곡하여 수급 조정의 실패로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가져왔다. 결국 경제가 복잡할수록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경제 주체에게 일정한 의사권을 주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위해 시장에 맡기는 걸 필요하다. 시장 경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재의 경우에, 그 다음에 경공업,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굳이 국가가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 헌법이나 경제 실제는 그 중심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다. 즉 국유는 전인민족 소유제죠. 그 다음에 노동군중에 의한 집단 소유제, 협동농장, 집단적 소유다. 여러 가지 합작 경제인데 합작 경제는 집단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가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거는 혼합되어 있지만 그래도 집단적 소유의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단적 소유가 아닌 자연경제, 소규모 자연경제죠. 사형경제, 사기업인 거죠. 이런 것들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재산권과 그 상속권을 보호하게 된다. 소비재, 서비스제도 마찬가지죠. 노동의 수요 공급을 시장 경쟁에 의해서 조정한다는 거죠. 상업, 수공업, 농업,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 기업 등은 허용받은 범위 내에서 가계와 기업은 국가 계획으로부터 자유롭다. 또 국가는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자제하고 개입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경제의 범위를 넓히는데 종래에는 그 판매 형태가 아닌 배급 형태로 공급되던 내구재 생산재의 상당 부분을 상품으로 공급했다. 이제 단순한 경공업뿐만 아니라 일부 내구재 생산재도 시장 기능에 맡겼다.
국가가 이제 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요. 이럴 때는 원자재가 매우 부족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시장 조정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가 배분 순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또 공공재에는 여전히 국가가 이 가격을 관리하고요. 일반재라 하더라도 중요 상품의 경우에는 국가가 가격 조작을 통제한다. 이거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유 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주식, 즉 국가가 영향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비율만큼 주식을 국가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매각했다. 그래서 국영기업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국유기업으로 전환했다. 기업은 이제 경영 청부 책임제,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생긴 이윤, 국유기업의 이윤을 전부 다 국가가 회수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도록 했다. 그리고 과거에 기업이 책임지던 연금 등 복지와 보험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그 복지를 책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국가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즉 어디냐? 공동체라면 당연히 자기가 일하는 곳이겠죠. 기업이겠죠. 기업이나 그다음에 농장, 집단 농장 이런 데서 책임졌다. 근데 기업이나 집단 농장이 이제 그 민영화가 될 경우에 이럴 때는 사회보장제도를 국가가 책임집니다. 중국의 경제는 건국 직후에 사회주의로 개조를 했죠. 그러다가 사회주의 초급 단계로 일하는 것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혁명 직후에는 아직 자본주의 경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인민민주주의 경제, 혼합 경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요소를 일소하여 사회주의로 갔다가 다시 자본주의적 부분을 받아들이는 혼합 경제인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면은 2000년대 헌법이 인정하는 사회경제의 수준이 사실상 서구에 못지않은 거대 자본에 이뤘다. 대기업이 엄청나죠. 중국의 대기업이요. 그러나 아직까지 자본의 핵심인 토지에 대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의 주장처럼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이후에도 계속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를 넘어서 자본주의 경제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이제 논쟁 주제입니다. 사회주의 그 시장 경제는 중국 그 체제에 있어 정치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죠. 사회주의 정치 체제인데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많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초급 단계로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거쳐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체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분리적 접근 방식은 종합되지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외형상 자본주의지만 이거를 주도하는 게 중국의 공산당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공산당의 의도 아래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현재 중국의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 그 결과 빈부격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빈부격차를 줄이고 자본주의 부분을 점차 약화시킨다. 특히 대기업, 독점 자본을 약화시키고 특히 해외 자본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성장 동력을 과거의 수출 지향에서 중국의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소득이 높아지니까 내수 산업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경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굴뚝 산업에서 첨단 산업,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이제 기업의 사회적 기여, 공유 경제, 그죠? 공유 경제, 부의 공유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인터넷의 인프라, 플랫폼 산업을 결합한 공유 경제는 과거의 공유 경제와 달리 이 자본주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꽃 피운다. 공유 경제가 그 생산력의 발전, 생산력의 이 발전한 결과,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자본주의를 꽃피우는 결실에 근거하고 대중의 자발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오늘날의 새로운 중국의 공유경제는 초급 자본주의 발전 도상에서 생산력의 발전 이후에 나타나는 중국 공산당의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